여기서 배울 거는 우리가 앞에서 다항식 곱셈하는 방법은 다 배웠어요. 전개하면 돼요. 그냥 전개하면 되는데 그 특수한 경우에는 그 일일이 전개할 필요 없이 더 쉽게 갈 수 있다. 그 중에 하나 또 배울 게 a 더하기 b 곱하기 a 빼기 b를 전개할 수 있다. 오늘의 학습 목표인데요. 바로 이 꼴. 여러분 이거 좀 중요해요. 물론 여러분이 어렵지 않아요. 그 다항식 곱셈에서 나오는 것 중에 제일 쉬워요, 사실. 근데 제일 쉽지만 거의 제일 중요할 정도로 많이 쓰이니까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고. 먼저 탐구학습 a 더하기 b 곱하기 a 빼기 b는 어떻게 전개하나요? 하고 마찬가지로 시각적인 효과가 나와 있는데 먼저 전개를 해보고 그 다음 시각적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밑으로 넘어옵니다. 밑으로 57페이지에 밑에 a 더하기 b, a 빼기 b의 전개 부분으로 넘어와서 자 우리가 분배법칙 이용해서 전개하는 거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그냥 전개를 해봅니다. 앞으로 무슨 다항식의 곱셈이 나와도 그렇게 전개하면 다 되긴 돼요. 근데 오래 걸려서 우리가 빨리빨리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두 개 곱해줍니다. 이렇게 두 개 곱해주면 a제곱 빼기 ab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개 곱해주면 더하기 ba 빼기 b의 제곱이 나와요. 자, 이 다음에 선생님이 동류항을 정리해주라고 하는데 ab랑 ba는 같은 거예요. ab나 ba랑 똑같죠. ab 곱하기 b나 a 곱하기 b나 b 곱하기 a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얘가 사라집니다.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니까. 그래서 남는 게 a제곱 빼기 b제곱만 남아요. 이렇게. 즉 a 더하기 b 곱하기 a 빼기 b는 a제곱 빼기 b제곱만 남는다 이 얘기입니다. 항상 사라져요. 그래서 결과가 되게 쉽게 나와요. 두 개만. 얘도 앞에 거 뒤에 걸로 보면은 앞에가 a죠. 뒤에가 b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만 남는다는 이 소리인데 자 물론 처음부터 여러분이 무리하게 외우지 말고 일단 먼저 시각적으로 한번 볼게요. 시각적으로 a 더하기 b 곱하기 a 빼기 b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여기서는 뭐를 표현했냐면은 a 더하기 2 곱하기 a 빼기 2를 시각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표현을 했냐 이렇게 A인 정사각형에서 첫 번째 A인 정사각형에서 한 변은 세로는 2를 뺐어요. 세로는 2를 뺐고 가로는 2를 넓혔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A 더하기 2가 되고 얘는 A 빼기 2가 되죠. 즉 이거의 넓이가 A 더하기 2 곱하기 A 빼기 2가 되는 거죠. 이거의 넓이가. 한쪽은 2를 이만큼 줄이고 하나는 이만큼 늘렸으니까 원래 A였던 게 가로는 A 더하기 2, 세로는 A-2가 돼서 이 넓이가 A 더하기 2 곱하기 A-2가 됐고요. 이 그림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 파란색을 이 오른쪽에 붙어있던 이 파란색 직사각형을 아래로 옮긴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했더니 원래 정사각형 A제곱에서 뭐만 빼면 돼요? 여기 이 부분 정사각형만 빼면 되죠. 넓이 구할 때 2의 제곱만 빼면 되죠. 그래서 A 더하기 2랑 A-2를 곱했더니 A제곱 빼기 2제곱이 나왔구나. 이 대신에 B만 넣어주면은 A 더하기 B 곱하기 A-B를 했더니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나왔구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A 더하기 2 곱하기 A 빼기 2를 했더니 A제곱 마이너스 2제곱이 나왔더라. 그러니까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빼주면 되더라. 뭐일 때?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의 꼴일 때. 지금 시각적으로 확인이 됐죠? 시각적으로 확인이 됐어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58페이지. 여러분 무리하게 이거를 받아들이지 마요. 그냥 자연스럽게 가면 돼요. 자,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 더하기 B 곱하기 A 빼기 B는 항상 A제곱 빼기 B제곱이 나온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언급하고 갈게요. 지금 보면은 두 개를 곱했는데 차이점이 뭐냐? 하나는 더하기 하나는 빼기예요. 그 나머지는 어때요? 나머지는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운데 부호를 제외하고는 같아야 돼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앞으로 합차 공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합차 공식. 이 공식을 합차 공식이라고 선생님이 자주 언급을 할 거예요. 책에는 이 용어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굳이 몰라도 되긴 하지만 선생님이 합차 공식을 언급을 계속 할 때 여러분이 그게 뭔지는 알아야겠죠. 그래서 얘가 왜 합차 공식인지는 이해하기 쉽죠. 부호만 달라요. 이런 식으로 부호만 다를 때 우리가 합차 공식을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3 곱하기 A 빼기 3 이렇게 합차 공식이에요. 다 똑같은데 가운데 부호만 다르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빼면 된다. 앞에 거 제곱은
a제곱이고요. 뒤에 거는 앞에 게 이거고 뒤에 게 이거예요. 당연히. 앞에 거의 제곱은 a제곱, 뒤에 거의 제곱은 3의 제곱이니까 9. 이렇게 가면 된다고요. 사실 얘는 전개를 처음에 몇 번만 해봐도 바로 그냥 공식을 써먹으면 돼요. 얘 전개를 처음에 해보잖아요. 이렇게 그냥 해봐도 돼요. 그냥 해보면 a제곱 빼기 3a 이렇게 해보면 더하기 3a 빼기 9 해서 이렇게 사라지면서 a-9만 남네 라고 여러분이 깨닫고 나서 몇 번 해보고 나서 공식으로 넘어가도 되는데, 일단 공식이 너무 쉽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두 번만 전개해보고 바로 공식으로 넘어가고요, 보통.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도 전개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심지어 앞에를 보면 시각적으로도 이해하게끔 설명을 해놨어요, 책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이 합차 공식 매우 중요하지만 전혀 어렵진 않다. 전혀 어렵진 않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합차 공식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잘 체크를 해야 돼요. 얘랑 아예 모양이 같아야 되고요. 가운데 부호만 달라야 합차 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호만 다르죠? 앞에 거 제곱하면 몇이에요? 2x 제곱할 때 x만 제곱하면 안 돼요. 2까지 제곱을 해야 됩니다. 즉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x의 제곱 빼기 3y의 제곱 해서 제대로 계산해주면 4x 제곱 빼기 9y 제곱이 나오는 겁니다. 합차 공식에서는 가운데가 이렇게 항상 마이너스로 나와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이 전개를 한두 번만 해봐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문제 1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합차 공식이 주로 나올 건데, 합차 공식을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이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모양이 다르면, 부호 빼고 다른 게 조금이라도 달라지면은 합차 공식 쓰면 안 돼요. 딱 부호만 달라야 돼요. 앞에 다항식, 뒤에 다항식이 가운데 부호만 달라야 합차 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쓰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6의 제곱은 30. 쉽죠? 얘도 마찬가지 가운데 부호만 딱 다르죠? 그럼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하면 4x 제곱. 그러니까 이거를 전개를 처음에는 해도 되는데 굳이 이거를 계속 전개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시간 차이가 많이 나죠? 전개하는 거랑 그냥 공식 쓰는 거랑. 여러분이 전개를 처음에 몇 번 해보고 왜 이런 공식이 나왔는지만 이해하면은 바로 공식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여러분 얘 마찬가지 여기 부호만 달라요. 물론 앞에가 마이너스 a가 들어있긴 하지만 둘 다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둘 다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가운데 부호만 다른 걸 체크해주고 대신에 마이너스 a를 제곱하면 되겠죠. 빼기 뒤에 거 4b의 제곱. 근데 마이너스 a를 제곱하나 a를 제곱하나 똑같이 a 제곱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좀 이해가 물론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조금 뭔 말인지 모르겠다 싶은 학생은 그냥 마이너스를 앞으로 뺀다고 생각해도 돼요.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더 오히려 더 복잡하고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선생님 말한 대로 가운데 부호만 다르고 나머지가 같기 때문에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을 해주면 된다. 근데 앞에 거 마이너스 a를 제곱하면 어차피 마이너스가 사라져서 a 제곱이 된다. 오케이. 괜히 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저렇게만 생각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가운데 부호만 다릅니다. 그래서 앞에 거 제곱한 거 4x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한 거 4분의 1 y제곱을 빼주면 돼요. 물론 계산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더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동류항이 있다면. 오케이. 자, 예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예제 2번은 앞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 우리가 배웠던 다항식의 곱셈을 이용하여 여기서는 합차 공식을 배웠죠. 그걸 이용해서 숫자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숫자를 더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3 곱하기 97. 물론 그냥 계산해도 되지만 이건 그냥 계산하라는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계산하는 소리다? 100 더하기 3과 100 빼기 3으로 바꿔서 합차 공식을 이용하라는 소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103과 97이 나왔는지 알겠죠? 맞춰준 거예요, 꼴을. 합차 공식 이용하라고. 얘는 앞에 거 제곱 100의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3의 제곱입니다. 즉 만 빼기 9예요. 그래서 9991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계산이 더 쉽죠. 특히 합차 공식은 앞에 배웠던 완전 제곱식은 공식이 조금 복잡해요. 3개가 나오거든. 항이 다 곱하고 났을 때 3개가 나오는데 합차 공식은 항이 몇 개밖에 안 나와? 다 하고 나도 항이 다 없어지고 2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에 대응하기도 더 쉽습니다. 암산도 가능해요. 암산도. 자, 다음 문제 2번으로 넘어가면 108 곱하기 92입니다. 마찬가지로 100 더하기 8 곱하기 100 빼기 8로 계산을 해주면 되고요. 얘는 합차 공식 쓸 수 있죠. 부호만 다르니까. 그래서 앞에 거 제곱 만 빼기 뒤에 거 제곱 64. 즉 9936이에요. 9936. 이런 식으로. 얘는 60 더하기
5 곱하기 60 빼기 5로 계산해주면 되고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밑에 소수점에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소수점. 예, 2.4 곱하기 1.6인데요. 3 빼기 0.6 이게 아니죠.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맞춰줘야 되죠. 2 더하기 0.4 곱하기 2 빼기 0.4 앞에서 3 빼기 0.6으로 하면 왜 안 되냐면은 3 빼기 0.6으로 해버리면은 뒤에 것은 뭐 3 빼기 1.4가 돼버려요. 이러면 합차공식 쓸 수 있어 없어? 못 쓰죠. 뭐 안전제곱식도 못 쓰고 그냥 더 어려워져요. 이렇게 하면 다 전개를 일일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더 쉽게 풀기 위해서 앞에서 배웠던 그 공식에 꼴을 맞춰줘서 더 쉽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여기 숫자로 넘어와서는 그래서 앞에 거 제곱하면은 4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은 0.4 제곱하면 여러분 0.16이에요. 그래서 계산하면은 3.84가 나옵니다. 이렇게. 물론 얘를 곱해도 3.84가 나오는데 더 쉽죠. 이렇게 하는 게. 합차공식 이용하는 게 더 쉽습니다. 자, 4번도 갈게요. 4번은 마찬가지로 다행히 꼴이 좀 보이죠. 5 빼기 0.1 곱하기 5 더하기 0.1 여러분 마찬가지로 가운데 부호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합차공식을 쓰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0.1의 제곱은 여러분 0.01입니다. 주의하세요. 소수 곱셈이 암산이 잘 안되면 그냥 곱하세요. 그거를 처음에는 나중에 되면은 쉬운 거는 이제 암산이 될 거예요. 24.09가 되겠네요. 24.99죠. 24.99가 되겠네요. 25에서 0.01을 뺐으니까 이렇게. 뭐 2번도 쉬우니까 여러분이 풀어보면 되고 합차공식은 중요하고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 거르지 말고 결론이 되게 쉽게 나오죠. 한 두 개만 나와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그리고 이렇게 숫자에 대응하기도 더 간편합니다. 그만큼 쉬우니까. 자, 문제 3번도 있네요. 어이구야. 뭐 빨리 해봅시다. 다음을 계산하시오. 자, 마찬가지로 합차공식이 쓸 수 있는 식이고요. 부호만 다르니까. 앞에 거 제곱하면 루트 7의 제곱 7입니다.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하면 6입니다. 그래서 1 나와요. 1. 간단하게 나오죠. 얘도 마찬가지 부호만 달라요. 나머지는 다른 게 없고 부호만 딱 다르기 때문에 합차공식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거 제곱 2루트 5의 제곱 빼기 루트 2의 제곱인데 얘는 계산하면 2루트 5의 제곱은 4 곱하기 5 20이고요. 빼기 루트 2의 제곱은 2 해서 18이 나오네요. 합차공식 되게 쉽죠? 합차공식 꼭 알아두세요. 앞에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합차공식이 내가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한 이유가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앞에 배웠던 유리화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그 근호를 포함한 나눗셈에서 그 근호를 포함한 식의 나눗셈에서 배웠는데 분모에 무리수가 있으면 항상 유리화라고 얘기를 했고요. 약분하듯이 그 유리화에서 합차공식을 또 써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내가 유리화 할 때는 분모를 제곱해주면 된다 그랬거든요. 사실 그때는 근데 그게 안 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루트 2분의 1 유리화해 그러면은 당연히 분모에 있는 거 루트 1을 곱해주면 유리화가 알아서 돼요. 그러면은 2분의 루트 2 유리화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어떻게? 얘는 뭘 곱해줄 거야? 그대로 루트 3 빼기 루트 2를 곱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제곱을 그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이거 지금 제곱이잖아. 똑같이. 완전 제곱식 생각하면 되잖아. 첫 번째 다항식 곱셈 1에서 배웠던 제곱 생각하면은 앞에 거 제곱하고 뒤에 거 제곱한 게 나오긴 하지만 중간에 뭐가 나와? 마이너스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이게 나온단 말이야. 기억나죠?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저번 시간에 배운 거예요. 1교시 때도 복습을 했으니까 1교시 영상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또 뭐가 나와? 분자는 루트 3 빼기 루트 2고 또 뭐가 나와? 또 무리수가 이렇게 나와버려. 이게 지금 유리화 한 거 아니에요. 왜? 분모에 무리수가 있잖아. 루트 6 있잖아. 루트 6. 이게 무리수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유리화 된 게 아닙니다. 그 유리화 시키려면 뭘 곱해야 되냐? 제곱하면 안 되네.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합차공식입니다. 합차공식.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분모 분자에 뭘 곱했어요? 분모를 제곱한 게 아니고 분모에서 부호만 다른 거를 곱했죠.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한 겁니다. 부호만 다른 거. 분모가 원래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였는데 거기다가 부호만 다른 루트 3 더하기 루트 2를 곱했어요. 왜? 그럼 합차공식을 쓸 수 있으니까. 합차공식을 쓰면 어떻게 되냐? 얘랑 얘랑 곱하면 합차공식 써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해서 유리수가 나와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다 제곱만 나오죠. 그래서 루트가 다 벗겨진 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에 근호를 포함한 식의 나눗셈에서 유리화를 설명할 때는 분모에 루트가 있을 때는 그 루트를 분모에 있는 걸 한 번 더 곱해주면 된다. 즉 분모의 제곱을 해주고 분자에도 똑같은 걸 곱해주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루트가 하나만 있을 때예요. 딱 하나만 있을 때처럼. 지금처럼 뭐 루트가 2개 이상 나와서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얘처럼 똑같은 걸 곱해주면은 안 돼요. 루트가 하나 더 생기죠. 안 되고 뭘 곱해줘야 된다? 합차 공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부호가 다른 걸 곱해줘야 된다. 자, 연습 마저 해볼게요. 자, 얘 유리화 하려면 따라하기. 얘 유리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분모 분자에다가 뭘 곱해야 된다고?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된다고. 이렇게.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된다. 그 이유는 루트를 없애주기 위해서 합차 공식을 이용한 겁니다.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하면 얘처럼 루트가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분자는 루트 2 빼기 1이 되고요. 분모는 앞에 거 제곱 2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1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루트 2 마이너스 1만 나와요. 분모가 1이니까. 분모가 1이 되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유리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합차 공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많이 쓰이겠죠. 유리화 뒤에서도 계속 한다고 얘기했어요. 얘도 마찬가지. 분모 분자에 뭘 곱해? 2 더하기 루트 3을 곱하세요. 그 이유는 루트를 없애주려면 합차 공식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냥 분모를 제곱해서는 없앨 수가 없어요. 그냥 루트 3만 곱해도 없앨 수가 없어요. 분배하면은 루트가 살아남게 돼 있어요. 루트가 살아남지 않기 위한 거는 합차 공식뿐입니다. 합차 공식뿐. 그래서 얘 계산해주면 분모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앞에 거 2에 제곱하면 4, 뒤에 거 루트 3 제곱하면 3. 분의 분자 2 더하기 루트 3. 자, 4 빼기 3 하면 다행히 분모가 1이 되네요. 그래서 그냥 2 더하기 루트 3만 남겠네요. 굉장히 간단해지죠, 식도. 보통 이렇게 간단해지게끔 나와요. 유리화 하면 더 간단해지게끔. 유리화를 해야 됩니다, 꼭 여러분. 답 쓸 때도 유리화 안 하고 쓰면은 감점의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약간 약분 안 한 것처럼. 루트 5 빼기 루트 3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 이유는 합차 공식을 이용하기 위해서죠. 이제 왜 그런지 알겠죠? 합차 공식을 이용해야만 루트를 다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 제곱 5, 뒤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3. 루트 5 빼기 루트 3이 나오고요. 얘는 분모가 1이 안 되고 2네요. 그래서 뭐 정리를 하면은 2분의 루트 5 빼기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정리가 다 된 거예요. 분모에 무리수가 없죠? 그럼 된 겁니다. 분모에 무리수가 없으면 유리화 시킬 필요가 없어요. 이미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루트 6 더하기 루트 2를 곱해줍니다. 루트 6 더하기 루트 2. 똑같이. 항상 분모 분자에는 똑같은 숫자를 곱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분모에 합차 공식을 적용시키면 루트 6의 제곱 6 빼기 루트 2의 제곱 2 나오고요. 분자는 4 루트 6 전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냅둘게요. 전개하지 않은 이유는 밑에 분모에 4가 살아남아서 약분이 돼요. 물론 전개하고 나서 약분을 해도 되는데 그냥 냅두고 약분을 할게요. 약분이 돼서 답은 루트 6 더하기 마이너스 글씨가 나왔네요. 어쨌든 루트 6 더하기 루트 2가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도 풀어볼게요. 자, 2번 풀이 지웁니다. 어차피 일시정지에서 필기하면 되니까. 4번 마찬가지로 얘는 자, 분자에도 루트가 있고 분모에도 루트가 있지만 우리가 유리화 시켜야 될 부분은 분모입니다. 그래서 루트 5 빼기 2를 곱해줘야 돼요. 루트 5 빼기 2. 그럼 분모는 앞에 거 제곱 빼기 앞에 거 제곱은 5예요. 빼기 뒤에 거 제곱은 2가 아니고 4예요. 2의 제곱이니까 뒤에는 루트가 없죠. 유의하시고 위에 걸 전개를 해줘야 되는데 얘 다행히 앞에랑 뒤에가 같아요. 즉 루트 5 마이너스 2의 제곱이에요. 완전 제곱이 앞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 제곱해주면 되고요. 가운데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2루트 5에다가 2배에서 4루트 5 해주면 되고요.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 3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죠. 다항식 곱셈 1에서 배운 거고요. 모르는 학생들 전개해도 일단 돼요. 전개하다 보면은 익숙해져요. 이제 저 공식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래서 계산해주면 자 분모는 1이 되고요. 분자는 5 더하기 4, 9 빼기 4루트 5가 됩니다. 9 빼기 4루트 5. 자, 여러분 지금 배운 합차 공식은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외울 수가 있어요. 한두 번만 정리한 다음에 그냥 그대로 써먹으면 돼요. 언제 쓸 수 있냐? 앞에 다항식과 뒤에 다항식이 가운데 부호만 다르고 나머지가 같을 때 쓸 수 있고요. 전개를 하면 알겠지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게 다 제곱의 형태이기 때문에 언제 많이 쓰인다? 유리화할 때 굉장히 많이 쓰여요. 유리화할 때 쓰인다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앞에 시각적인 부분으로도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죠. 저기 57페이지에서 탐구학습이고 그거랑 비슷하게 여기 밑에 생각 넓히기에도 시각적인 부분으로 x제곱 더하기 2ax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형태로 나타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이 오른쪽 그림을 보면 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고 한번 여러분이 나타내 보세요.